네, 안녕하십니까. BBS 제주불교 방송 이병철 방송부장입니다. 지난해 100세 시대 죽음을 배우다에 이어 올해 죽음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주제로 다시 좀 찾아뵙게 됐는데요. 100세 시대 인생이 당연시되는 요즘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전 인류의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닐 텐데요. 오늘 하루는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고 자연스러운 죽음은 삶이 완성되어 가는 마침표일 텐데요. 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에 대해서는 열광을 하는데 인간답게 품위 있게 잘 죽는 웰다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림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국내 최초 생사학 연구소 소장님이신 오진탁 교수님 모시고 그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춘천까지 와서 이제 교수님 뵙게 되니까 너무 좀 반갑고 제주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반가운 또 교수님 반가운 얼굴이신 것 같으세요. 예. 그렇죠. 몇 년 전에도 제주 한 두 번 갔었고요. 그때도 웰다잉 세미나에 참석했고 제주 분들의 관심과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제주도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지만 강원도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강원도, 제주 이런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도시를 좋아합니다. 아무튼 제주와 인연이 깊은 오진탁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이 생사학 연구소란 이게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죽음 문제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생사학 연구소를 제가 2004년에 만들었고 지금도 유일한 연구소고 좀 그런 연구자나 연구소나 그런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20여 년간 했고 이제 곧 이제 퇴직하면서 생사학 협회를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생사, 그러니까 한자를 풀어서 삶과 죽음을 공부하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죽음학하고 생사학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죽음학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생사학이란 말 쓰는데, 제가 생사학이란 말 쓰는 것은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 죽음에 초점 맞춰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반인들한테 또 좀 접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죽음을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삶을 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생사학 연구라고 그러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생사학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일반인들한테 또 불교에서는 또 생사분리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삶과 죽음의 관계 속에서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의미 깊다. 효과적인 의미 있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이런 불교적 부처님 가리킴에서 이것을 학문을 좀 하게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생사학을 연구하게 되신 특별한 뭐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학에 관심 가졌고 철학에서 중요한 과제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철학하고 죽음을 같이 했지만 그래서 철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학을 했더니 죽음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막 책 자료 찾고 막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77년 2월에 졸업했으니까 쭉 하다가 뭐 박사학위로는 이제 불교하고 장자를 비교하는 걸로 받고 95년도에 한림대에 와서 97년부터 이제 강좌를 개설해서 이제 연구와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거 쉽지 않은데 10대 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셨네요. 네네. 그 10대부터 좀 남다른 학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학생들 들어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학을 공부하려고 이제 인생 방향을 정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철학의 중요한 것을 이제 중이라고 생각했으니까는요. 그것을 요새 학생들 생각해 보면은 좀 저는 이제 뭐 나름대로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시군요. 95년부터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이제 97년 강의하시는 교양학부에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아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만 해도 죽음하면 좀 낯설은 좀 왠지 터부시되고 약간 좀 금지시되던 이런 단어였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하셨을 때 뭐 주변에서 반응도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동료 교수들 중에서 이런 거 왜 하냐 어쩌냐 뭐 이렇게 그런 말도 있었고 그렇지만 전 뭐 이 필요성을 알고 연구하고 교육을 했고 학생들 경우에도 오히려 97년에 강의를 시작하니까 애들이 철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서
물론 불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해보니까 관심이 더 많고 좋아요. 반응들이. 학생들이 오히려. 예.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책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학 교수들하고 죽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책 속에 있는 죽음, 책 속에 있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 저는 삶 속에 있는 죽음을 얘기하니까 완전히 접근법이 다르고 하니까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을 제가 30여 년간 한 예. 3,000기가를 모았으니까 다양한 그 죽음을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영상 자료를 통해서 요새는 유튜브가 많이 유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유튜브 예. 이전부터 저는 이제 영상 자료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전 세계에선 제가 그런 자살과 죽음 관련 동영상 자료는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정도고 예. 그런 자료를 매주 조금 5분, 10분씩 잘라가지고 예. 강의하고 관련 자료 보여주고 하니까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렇군요. 학생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그 학생들 중에서도 뭐 굉장히 반응이 좀 독특하거나 그런 기억에 남는 그런 학생들도 분명 있었을 테고 주로 어떤 강의를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좀 뜨거웠는지요? 주로 학생들은 이제 예. 죽음을 직접 접하기는 드문 일이고 그러니까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그렇죠. 그런 주변에서 연배이고 이렇게 죽음이 좀 그러니까 있었을 테니까. 결국 자살이더라고요, 자살. 왜냐하면 지금 대학생 경우에 자살 고위험군이 약 1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요. 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가운데 자살 시도했다는 학생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림대에 9,000명 학생인데 그 학생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우울증 걸렸거나 자살 시도했거나 예. 혹은 지금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는 학생은 다 내 강의실로 와라. 나는 상담하지 않으니까. 예. 한림대 학생은 9,000명이니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살 시도한 학생들이 있었고. 근데 문제 또 하나 문제는 그거를 자살 시도했다는 것을 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그런 아픔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언제든 나 찾아오고. 예. 그럼 내가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예. 그러니까 뭐 상담을 받거나 예. 병원에 가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아도 아무 효과가 없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예.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정신과 의사님들은 그렇게 결국은 약물 치료 안 되는 학생들은 결국 명상, 불교적 가르침 그런 것을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시던데요. 그것도 예.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그거하고 따르게 예. 저거를 해요. 생사학의 자살 예방 콘텐츠를 제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거의 뭐 99% 이상이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자살하는 사람은 삶의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것도 그 제목이 그건데 예. 죽기 위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다. 죽으려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 살기 힘드니까 삶의 고통을 그렇죠. 벗어나려고 예, 자살하는 예, 거니까 그렇죠. 죽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살하는 거고 죽음을 알면 자살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태제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왜 죽으면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또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고 사실대로 또 말이 아닌 어떤 그 영상자를 통해서 체험 교육을 시키면 바뀝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면 그 고통이 현세의 고통이 없어지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자살을 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특별히 이런 아까도 9천여 명 학생들 중에 이렇게 좀 그런 우울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좀 뭐 이렇게 오라고 해서 상담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좀 있으셨는지요? 많죠. 예. 제가 자살 예방 뭐 좀 사례를 좀 치유 얘기해 주시죠. 사례가 뭐 예. 책으로도 이미 냈고 지금도 예. 책 하나 준비하는데 4학년 때부터 서울 강남에 사는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어쨌든 뭐 부모가 이제 뭐 공부 잘하고 뭐 어쨌든 뭐 이런 고시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걸 원했고 근데 보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좀 어려워지는가 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는 어머니가 문제집 한 권 주다가 10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애가 질려버리잖아요. 질려버리니까 엄마 없을 때 해답 보고 채점하고 엄마 다 했어. 그러고서 나가 놀다가 그렇게 했는데 시험 보면 이제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또 성적표를 갖다 줘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옥상에 올라갔어요. 예.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렇게 십몇 년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낸 거예요, 얘가. 예. 그 대학교 3학년인가? 한림대 법학부를 진학을 했고 예. 법학부는 또 고시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고시를 공부해서 예. 완전히 공부는 안 되고 성적은 안 나오고 하니까 뭐 그냥 또 2007년인가 2월 달에
자살 시도를 하려고 옥상에 20몇 층 올라갔다가 떨어질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떨어지고서 그해 봄에 내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업 들으면서도 저한테 말은 못했죠. 왜냐하면 뭐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10여 년 동안의 아픔을. 그래서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제 그때 인강했는데 인강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많이 확산됐지만 그전에 인강은 잘 많이 안 했죠. 인강하면 뭐 100명 듣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눈에 띄고 학기 말에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레포트에 쓴 거예요. 한 7장 정도로 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아무도 몰랐고. 그동안의 고통을 이렇게 다 적어놨었네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시험장에서 나 연구실 한번 와서 한번 만나자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저 고맙다 내가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이제 많이 좋아졌지. 그러니까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학생이 좀 더 치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다. 학생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외동딸이니까. 그러면은 학생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나한테 털어놓듯이 어머니한테 사실 그대로 털어놓는 게 좋다. 그래야지 또 치유가 되니까. 그러면 또 엄마는 무리하게 또 고시 공부해라, 뭐 패스해라 이런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생이 내 말에 동의한다면 생각해보고 어머니한테 털어놔라. 한번 생각해봐라 해서 보냈어요. 이 학생이 이제 몇 달 뒤에 만났죠. 몇 달 뒤에 만났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맞아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모녀가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이 이게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환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정신의학이나 상담에서 환기 효과는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데 그걸 아무한테 털어놓지 않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으면 이게 어둡게 돼요. 얼굴 표정, 몸 분위기 전체가 어둡게 되는데 털어놓으니까 이제 그게 환기되면서 해소가 된 거예요. 몇 달 뒤에 나한테 왔을 때는 애가 밝아졌더라고. 밝아지고 이게 어둠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고 취직을 해서 또 그 뭐 잘 지낸다고 얘기 듣고 있어요. 사실 우리 뭐 속담에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은 좀 알리라고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그런 것을 좀 고통을 좀 분담하고 좀 나눌수록 그런 게 좀 더 다운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사실 그 지금 이처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들이지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죽음학, 뭐 생사학 이렇게 좀 가르치고 계신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그 마음적 고통을 덜어냄으로써 자살이라는 그런 충동을 좀 방지도 하고 계신 거고. 사실 제주도에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죽음 교육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그런 반대 여론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높아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싶지만 그런 여건이 아직도 조성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올해 퇴임이고 내년 2월이면 퇴임인데 제가 생사뿐 아니라 생사학의 자살 예방 콘텐츠를 저는 제가 꼭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에 확산시킬 생각이 있는데 그게 사회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겠죠. 불자들도 뭐 윤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에요. 근데 그 상식을 어떻게 설득시키냐 하는 그걸 설득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20여 년간 연구를 했고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그런 거를 제주도 같은 데에서 언제든지 원하면은 제주도에 저희 콘텐츠를 다 확산시킬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특히 뭐 학생들 제 방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 자살률이 제 방식을 효과적으로 사회 확산하면 최소한 50% 이상은 줄일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시군요. 그렇게 내가 9,000명 학생한테 공개적으로 20여 년간 얘기했고 그렇게 효과를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제주도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자살률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낮추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20여 년간 OECD 1위고 앞으로 지금 상태로 가면 10년, 20년간 1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잖아요. 자살률만이 아니라 또 하나 문제는 자살률은 약 13,000명이에요. 1년에.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살 시도자가 얼마냐? 자살 예비군이 얼마냐? 100만 명 이상인 거예요. 그게 매년. 그거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국 같은 데는 이런 조기 교육이라든지 그런
외국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자살률이 사실은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다. 뭐 예. 데이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하고 특히 뭐 어찌 보면 뭐 섬 지역일 뭐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여론이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예, 예. 좀 제주도에서 저를 초청해 주시면 저 퇴직을 했고 예. 얼마든지 또 뭐 웰다잉 체험관이나 생사학 예. 박물관도 제주도에 지을 생각이 있고 예. 근데 다른 지역에서도 막 관심 있어요. 좀 몰라서 그렇지 경쟁이 붙을 수 있으니까 먼저 손들어 우선권을 좀 확보를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 그 사실 웰다잉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말이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많은 네, 분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좀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처음 만든 게 교수님이시라면서요. 그렇죠. 2007년에 제가 이제 네. 97년부터 대학에서 교육했고 사회활동도 했고 했는데 죽음이나 죽음 준비나 죽음 교육하면 거부감이 많아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죽음이란 말 쓰면 안 되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래서 웰다잉이란 말을 생각을 했고 예. 2007년인가 서울 봉은사에서 웰다잉 체험교실 운영을 했고 그때 예. 언론이나 불교계나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이후로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5년, 6년쯤 됐으니까 예.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아는 그런 용어가 됐죠. 웰다잉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웰다잉 뭐 사실 웰다잉 풀면 뭐 잘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교수님이 생각하는 웰다잉은 좀 어떤 관점이신가요? 그러니까 웰다잉은 이제 우리말로 네. 하면은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죠. 아름다운 마무리고 아름다운 마무리 뿐 아니라 삶도 행복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러니까 웰다잉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예.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웰다잉의 첫 번째 그 예. 조건은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병원에서 하는 죽음이라는 게 심폐사하면 내사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을 죽음이해로 병원에서 얘기하는데 병원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게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통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심폐사 내사가 전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에 초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둘째,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심폐사 내사가 병원에서 통용된다는 것은 죽으면 다 끝이고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게 예. 그대로 사회에서 심폐사 내사가 그대로 죽음 이해로 통용되니까 그게 만연돼 있어요. 근데 불교적 입장에서뿐 아니라 생사학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공부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그렇죠. 않으니까 저는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한 교육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가지 얘기할까요? 제주도 예. 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어떤 남자가 술 먹었고 여자를 죽였어요. 죽여서 그 여자가 이제 그 여자는 죽었고 남자는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재판받다가 판사가 물어봤어요. 죽은 와이프가 매일마다 꿈에 나타나냐 물어보더라고요. 예. 판사가 특이하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죽은 마누라가 매일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왜 죽은 와이프의 영혼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겠어요. 끝이 아니니까 꿈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대는 과학의 시대고 육체와 예. 물질과 경제 중심의 사회니까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뭐 웰다잉이나 뭐 생사학 죽음 전문가는 있지만 그걸 가르치는 어떤 그 다양한 콘텐츠나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사실 뭐 아까도 우리 그 전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자살 예방 뭐 교수님께서 그 뭐 앞서서 이렇게 좀 진지해 오셨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2005년에 국내 최초로 이게 자살 예방 전문가 교육 과정을 좀 개설을 좀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떤 좀 성과를 좀 내셨는지요? 이때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 예. 아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부대에서 자살률이 얼마 전에 크게 심각해졌고 요새는 예. 조금 이제 사회보다는 군은 자살 예방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육군 본부 자살 예방 TF 팀에서 찾아왔어요 저한테. 예. 근데 주로 이제 군종 장교들이 있던데 그 자살 예방 콘텐츠를 좀 이제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럼 육군 본부에서 이제 군단에 쫙 뿌려가지고 5교수하고 이거 자살 예방 전문 과정을 배우고 싶은 군단을
연락해라 해가지고 예. 7군단인가 몇 군단이 왔어요. 그래서 그, 예. 그 안에 군종 장교 30명이 왔고. 근데 문제는 이제 군종 장교라는 게 장교 중에서 좀 특이해요. 그렇죠. 뭐 기독교나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 불교, 뭐 이렇게. 불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병사를 지휘관들이 이걸 배워야 되는데 지휘관이 아니고 주말에 뭐 군종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사람들 연결돼서 2박 3일간 했더니 자기네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가져가라. 내가 이 콘텐츠는 뭐 내가 뭉켜잡고 있을 필요 없는 거니까. 군대 자살 예방을 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때는 국방부 육군본부에서 그랬고 육군본부 자살 TF가 나에게 연결됐고 국방부에 또 TF가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상담 쪽하고 연결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위 부대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교수님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면 되지. 상담도 효과도 있고 나는 콘텐츠 자살 예방 콘텐츠 생사학 같은 경우는 또 내가 개발한 거니까 뭐 생사학의 자살 예방 콘텐츠하고 상담하고 또 정신의학에 다 같이 서로 혼합해서 잘 조화롭게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그냥 상담으로 하자. 자기네가 상위 부대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군대에서 이렇게 군종에서 이렇게 자료를 갖고 가서 이렇게 또 그걸 또 이제 풀어 헤쳐서 좀 군인들에게 좀 이렇게 그런 것을 실시를 했을 텐데 뭐 효과는 좀 있었다고 좀 그 이후로는 저하고 이제 연락이 보고 있죠.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군종에서 저한테 세미나 있고 세미나 자료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 뭐 목사로서의 설교 시간이나 군 법사로서의 설교 시간이나 활용하고 있고 제 친구 중에서 1사단에 매달 한 번씩 가서 이제 법문을 하는 법사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 받아가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사실 뭐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뭐 신분이시기 때문에 또 특히 20대 여성들이 또 자살률이 굉장히 또 높지 않습니까? 남성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또 높고 이런 비율 뭐 그리고 또 젊은 층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또 우리나라한테도 국가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 봤을 때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참 자살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도 변화가 되지만 바로 결과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특히 이제 노인 60대 70대들한테 교육했을 때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굳었고 의식도 굳었고 효과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생들한테 보다 더 적합한 죽음 관련된 테마는 자살 우울증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죽음 준비나 웰다잉은 나이 들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10대, 20대 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젊어서 나이 들어서는 70대 같은 죽음이 가까워 있으니까 죽음 얘기만 해도 그냥 막 외면하고 좀 그러는데 멀리 터부시하고 막 요새도 지금 20대들한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죽음은 20대 때 배워야 되는 거다. 근데 학생들은 처음 배우는 것이고 마지막 배우는 것이다. 진지하게 잘 들어라. 그럼 평생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죽음을 그래서 저는 20대들한테 배워야 된다. 특히 이제 죽음에 대한 이해도 문제지만은 자살 예방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자기 주변에 죽음과 연관된 일을 겪었을 때 그 본인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뭐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이 되면서 죽음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죽음 공부 뭐 많이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데 찾아보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내가 죽음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교수님에게 또 뭐 이런 자료라든지 뭐 요청을 하거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가능할 그렇죠. 건지요? 자료는 제가 책이 한 10여 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죽으면 다 끝나는가라든가 죽음을 알면 삶이 바뀐다든가 이런 책을 최근에 쓰고 또 이제 일반 고등학생, 대학생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썼으니까 그런 책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제일 좋죠.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좋은 자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료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거를 일반인들은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린 사람 중에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는 17살 때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매일 아침에 나갈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인지
내가 죽는다 해도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이 의미 있을 것인지 이렇게 매일 물어봤대요. 특이하죠. 근데 그게 현명했다고 봐요. 또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도 그거예요. 명상 중에서 제일 의미 있는 것이 죽음 명상 아닙니까? 일체 무상, 일체 계고, 재범무화가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은 죽음을 만나면서 그 결정적인 어떤 그 출가의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 불교의 가르침도 그렇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명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혹은 불교 아니더라도 종교인이라면 해야 될 것, 또 인간이라면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봐요.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아까 교수님이 얘기를 좀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 생사학 박물관, 예, 이거 건립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좀 뭐 바람을 좀 밝히셨는데 뭐 앞으로 뭐 그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좀 뭐 준비 중인 게 있으신지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뭐 A4로 한 7장 정도를 마련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걸 뭐 특정 종교 배경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불교인이긴 하지만 불교적인 배경은 최소화해서 또 합리적으로 또 다양한 동영상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이게 문제더라고요.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학교를 떠나고 이제 저도 이제 뭐 한 앞으로 남은 여생이 뭐 많아야 20여 년 정도인데, 이 자료를 뭐 제가 모아놓은 자료 콘텐츠가 있는데 그걸 그냥 뭐 사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또 우리 사회에 이런 전문가가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봐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철학 교수지만 철학 교수라고 죽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책 속에 있는 죽음은. 그래서 그거를 생사학 박물관 혹은 웰다잉 체험관을 만들어서 사회에 문화유산, 또 해외 이런 자료들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도 관광객들도 오고 그런 식의 어떤 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공적인 예산과 그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뭐 교수님의 마지막 그 꿈을 꼭 그쪽으로 좀 이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수님하고 많은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죠.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산다면 마음에 품고 살 건 사랑과 평화일 뿐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기엔 우리의 생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오늘은 한림대 철학과 오진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